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어떤 뿌리 깊은 불이나 잘못된 관행들이 없어지지라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사회적인 어떤 불이나 잘못은 무관용의 법칙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너무 심한 처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도 이게 100% 될까 말까 하는 차단이에요. 자, 두 번째 주제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120%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히브리어에는 공의나 정의를 뜻하는 말이 약간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서로 혼용돼서 쓰이기도 하는데 미슈파트는 사법적 정의, 법률적 정의, legal justice 그렇게 좀 번역을 할 수가 있고 째다카는 약간 universal righteousness, 우주적 공의라고 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째다카를 다른 의미로는 자선, charity나 아니면 loving kindness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토라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을 때 밤에는 그 겉옷을 가난한 사람에게 좀 돌려줘라. 왜 그러냐면 사실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돌려줄 필요는 없죠. 내가 돈을 빌려주고 그걸 그 사람의 겉옷을 담보를 한 거니까. 근데 그런 에피소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때 유대 그 지역은 저녁이 굉장히 사막지고 춥잖아요. 그래서 겉옷이 이불 겸용이잖아요. 약간 그게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약간 낮에는 굉장히 더운데 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담보물로 받은 거니까 굳이 사실 내가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내 권리를 100% 내가 정당하게 누리는 것보다 약간 자선을 베푸는 거죠. 이게 어차피 낮이 되면 다시 내가 담보로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저녁에까지 내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녁에는 그 사람한테 줘서 그래도 얼어 죽지 않게 춥지 않게 해주는 그 정도의 어떤 그 자선은 사랑은 베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부터 이걸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러거든요. 미슈파트는 100%의 정의의 실현이라고 그런다면 째다카는 120% 정의의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100%를 목표로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 정도 하면 공정한 거야. 정의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100%를 목표로 하면 70이나 80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120%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 120%를 목표로 하면 사실 100%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어쩌다 보면은 120%를 실천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전에 말한 대로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건 좀 너무 오버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은 어떤 사례에서 이런 게 있었죠.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게 자녀의 채용 비리. 내 아버님이 무슨 기관의 장으로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인터뷰를 넣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채점을 이렇게 좋게 받아서 저기 하거나 아니면 학교 폭력에 어떤 그런 전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자녀가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곤욕을 치르시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언론사나 이런 데 어떤 사장님으로 계세요. 그럼 그때 내가 이 언론사에 나도 기자가 되고 싶은데 많은 회사 중에 난 진짜 아버님이 다니는 이 회사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지원할 수는 있는데 그 권리를 쓰면은 그게 미슈파트인 거예요. 100%내 권리를 쓰는 건데. 근데 120% 째다카를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회사를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거를 아버님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그게 내가 실력대로 들어가도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정당하게 딱 들어와도 쟤 누구 아들이니까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겠어? 누구 백으로 들어왔겠지? 이런 식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회사를 내 실력으로 충분히 갈 수는 있지만 내가 다른 회사를 가겠다. 아니면 다른 조그만 회사부터 시작해서 내 실력으로 하나하나 올라오는 거지 아버님의 어떤 백이나 내가 도움으로 여기에 온 게 아니다라는 거를 내가 많은 사람에게 알리겠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니까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다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120%를 해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좀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군대를, 여러분들 지금 군대 가야 되니까 고민 중에 하나잖아요. 원래 이따가 좀 말씀드린 장교로 가려고 그러다 미군 부대 카투사라고 하는 걸 제도를 이용해서 그걸 가게 됐어요. 미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은 걸 배웠어요. 그게 벌써 이제 한 뭐 20, 30년 전이기는 한데, 근데 제가 미군에 있을 때 저희 부대 내에서 성희롱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남자 하사가 그런 같이 그 밴을 타고 가다가 그 실내에서 여성 그 사병한테 성적인 좀 농담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여성 그 사병이 굉장히 성적인 수치심을 좀 느낀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내리고 난 다음에 바로 상관한테 보고했어. 이러이러한 사람이 성적인 농담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라고 해서 그 사실 확인이 들어가서 정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증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게 인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음날 바로 그 사람이 다른 부대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라고 하는 거로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미슈파트죠. 100% 그 정도 하는 선에서 끝내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더 엄격하게 그걸 이제 우리 영어로 지로 타러런스라고 그러잖아요. 무관용의 법칙. 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3스타일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아. 그렇게 엄격하게 사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두 번 그렇게 그럴 수도 있지 미안하다 그래 뭐 그러고 이제 안 한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어떤 뿌리 깊은 뭐 불의나 잘못된 관행들이 없어지질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미군에서 엄격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럼 성희롱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게 없어졌나요? 미군 부대? 안 없어지거든요. 계속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불의나 잘못은 무관용의 법칙으로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건 너무 심한 처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도 그게 100% 될까 말까 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저는 그거를 좀 느꼈고요. 또 하나는 이 120%의 원칙을 직장 생활이나 처세에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요즘에 이제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working and life balance가 있어서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회사를 위해서 뭐 조직을 위해서 뭐 그런 게 많이 있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딱 퇴근하면 가고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평생 월급쟁이를 하거나 남의 밑에서 일을 할 수 있어도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자기를 혹사하거나 뭐 희생하고 이런 얘기는 아니고 자기가 정말 이 일이 좋고 그런다라고 그러면 120%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냥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내가 100% 하는 거야 라고 그런 마인드로 일하면 엄밀히 말하면 70에서 80%보다 제대로 일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9시부터 11시 동안 일하는 동안 딴 생각 안 하나요? 딴짓 안 하고 자기 뭐 스마트폰 갖고 저기 안 하고 뭐 온전히 회사를 위하여만 그렇게 일하나? 자기 월급에 그 자기의 노동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일하고 좀 더 늦게 퇴근하고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회사 업무지만 내가 좀 더 뭐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창업을 한다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는 120%의 원칙을 적용하고 다른 부하 직원들한테는 100%의 원칙을 적용하면 진짜 참된 리더가 될 수가 있겠죠. 너도 120% 해! 이렇게 하면은 갑질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고맙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게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리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느꼈냐면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분이 굉장히 그 한 분의 적인데, 때로는 다음에 가족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도 막 가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저는 오버 아닌가? 미쳤나?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등산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일가를 이루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보러 관악산 좋으니까 굉장히 등산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몇 번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한 번은 야간 산행을 하자는 거예요. 야간 관악산이 또 되게 좋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새벽 산행을 또 하자 그러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산이 아무리 좋아도 밤에 가서 깜깜한데 랜턴 끼고 위험한데 올라가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정도 해야 거기서 일가를 이루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사회생활 하거나 아니면 그런 직장생활 하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이 분야를 뭐 좀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아까 그 첫 번째 말한 견리사회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분명히 이득이 되고 내가 이걸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것까지 내가 포기하면서 더 큰 뭐 희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때가 오면 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 선생님이 말한 때가 이때였구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손해 봐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번 실험해보자. 심 선생님이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정말 나만 손해보고 끝나는지, 아니면 이게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이게 나한테 정말 더 어떻게 보면 전화의 목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더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